네,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섹터,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종효의 시그니처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시그니처를 좀 살펴보기 전에요. 간밤에 다우는 1% 넘게 올랐는데 나스닥은 좀 빠졌어요. 근데 네. 보니까 빅테크가 다 같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분석이 좀 궁금해서 먼저 그거 여쭤보려고요. 네, 근데 지금 그 빅테크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신고가로 간 이유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신고가로 간 이유는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의 안정이죠. 금리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유가도 하락했고, 뭐 달러가 약세로 간 것은 뭐 좀 약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 나머지 거시 지표들은 대부분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발표된 PC 지표를 보시면 PC 지표에서는 뭐 시장의 예상치 정도, 시장에서는 좀 더 뭔가 떨어지길 바랬을 텐데 뭐 시장 예상치 정도를 보이면서 12월 달에 FOMC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민 정도는 나온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세일즈포스처럼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 9% 급등하면서 지수를 이끌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이제 보합권인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전반적인 매크로 개선으로 인해서 계속 신고가 영역에서 잘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PC 지표 발표에 따라서 뭐 장중에는 한 2% 넘게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10년물 기준으로. 그러면서 일단 조정을 받았다가 또 10년물 금리가 조금 상승폭을 줄이니까 다시 또 재반등하는 등 뭐 거시지표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니까 매크로 덕분에 올라왔기 때문에 매크로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그니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그니처는요. 석유화학, 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뭐 이런 시그니처, 이런 명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의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이오 디젤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바이오 디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어서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좀 가네요. 그건 착각이죠. 그래요? 아직까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뭐 EPR도 마찬가지입니다. EPR을 쓰고 싶지만 못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기존에 만들어내는 오일 대비해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안 쓰는 것뿐이죠. 바이오 디젤도 쓰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탄소량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요? 쓰면 쓸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쓸 수 없는 이유? 지금 디젤 가격보다 비싸니까 쓰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부터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증권사마다 약간의 예측 자료는 다른데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지금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대체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이 점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를 보시면 아직 그 양은 작지만 재생 디젤과 함께 바이오 항공유 같은 것들도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생 디젤 같은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단 디젤류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 아닌가. 물론 이건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당장 뭐 내년부터 바이오 디젤, 재생 디젤이 엄청나게 쓰인다? 이거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부터 점점 그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고 또 하나 기존의 바이오 디젤은 기껏 해봐야 난방유였거든요. 그런데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20년, 21년도에 살짝 좀 주춤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23년도부터 쭉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정말 좀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용도를 늘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인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난방용 아닌 항공유 석유화학 제품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 디젤의 용도가 확장되고 있다. 근데 항공유는 제가 알기로 진짜 고급유만 쓴다고 들었는데 여기까지도 이게 가능한가 봐요. 네, 지금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바이오 디젤의 그 성분 중에 산소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본 디젤에다가 바이오 디젤을 섞어서 쓰면 완전 요소까지도 나타나는 등 오히려 쓰는 데는 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그래요?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탄소를 줄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제 대두박이나 옥수수 껍질로 만들었던 기존의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지만 핵심 포인트가 다른 용도로 쓰긴 좀 어려웠고 기껏해야 뭐 난방유, 그다음에 기존의 디젤을 좀 섞어 쓰는 정도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나오는 재생 디젤은 조금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도 올해부터 재생 디젤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미국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별로 가리지 않고 특히 뭐 텍사스처럼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 쪽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뭐 남부, 서부 뭐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진행 중이죠. 특히 뭐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뭐 탈탄소의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이만큼 진행되고 있고 생산량을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향후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디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왜 생소하냐, 오랜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뭐 물론 긍정적이라는 건 압니다.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근데 기존의 연료 대비해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말씀드렸던 기존의 바이오 디젤과 지금 얘기하는 재생 디젤은 조금 다르다라는 일단 것이죠. 구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을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자,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재생 디젤이 원래 쓰이던 자동차나 그다음에 뭐 열차나 배에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바이오 디젤은 기존의 디젤을 섞어 쓰는 것이었다면 여기는 재생 디젤을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항공유에 대해서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프타라든지 그다음에 일종의 프로필렌 같은 이런 화학 제품들까지도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료가 뭐냐? 우리가 쓰는 요리유 같은 거, 폐요리유 같은 거 이런 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동물의 지방 이런 것들을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이러한 용도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전기차 이쪽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지만 전기차로 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35년까지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전부 퇴출시키는 건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쓸 거란 말이죠. 그 쓰는 내연기관차는 그럼 그대로 둘 건가? 그걸 아니면 재생디젤로 쓰는 이런 거네요. 어떤 재생디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탄소를 낮출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거기다가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 쪽으로 대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소 쪽 에너지가 정말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면 또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것도 전기 에너지로 바꿔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대형 항공기에는 여전히 석유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재생 디젤들의 전반적인 확대가 앞으로 나타날 개연성은 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용어적으로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바이오 디젤과는 확실히 좀 다른 차원에서 기술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재생 디젤이라는 용어를 계속 활용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만한 캐파가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오늘 가져 나온 이유는 2023년부터 급증하고 2024년도에 더 급증해서 계속 빠른 속도로 늘려나갈 거라는 거죠. 확실히 스텝업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간 단위로 지금 아까 그 프로젝트를 여러 군데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 중에서 재생지질에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부터 출범하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마진율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스텝업으로 계속 재생디젤이 늘어가는, 그것도 빨리 늘어가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던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022년도 대비해서 내후년 정도가 되면 거의 뭐 3배에 가까운 그런 용량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은 지금부터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고 해당 회사들,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빅파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들은 여기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재생 디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다 해외 자료긴 하거든요. 미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혹시 국내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내도 일단 뭐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 관련 법도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생 디젤보다는 기존의 바이오 디젤을 얼마나 섞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한 8% 정도로 섞어 쓰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어서 각 회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기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항공유라든지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품질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도 2026년 이후로는 뭐 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바이오 항공유 같은 경우는 아까 살펴봤던 재생 디젤과 비슷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도 S-오일, 그다음에 뭐 GS, SK이노베이션 이런 대형 정유사들이 모두 공이 이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속도는 뭐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GS가 가장 좀 빠르게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GS 칼텍 쪽에서 수소 쪽 사업과 더불어서 이쪽 사업에 대해서도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생산하려는 그 속도도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는 가장 빠른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GS가 또 관심권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관점에서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XLE ETF 그리고 네스테오일 GS ETF 하나 들어가 있고요. GS는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가운데에 있는 네스테오일은 저는 처음 봅니다. 네, 핀란드 기업입니다. 어허. 그런데 재생 디젤에서는 네. 전 세계 가장 하위권에 있는 기업이고요. 하이엔드. 네, 지금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 기업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 재생 디젤 쪽에서는 어쨌든 그립을 지금 잡고 가고 있는 쪽은 네스테오일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5년간의 차트를 한 3년간의 차트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에너지 ETF는 최근엔 약세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세였잖아요. 좋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국의 에너지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네스테오일은 그렇게 뭐 주가가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 여름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핀란드 지수도 이기고 유로 600도 이겼던 게 네스테 오일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부터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핀란드 기업을 우리가 뭐 편하게 HTT로 살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기업에 뭐 투자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예. 그러면 여기만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에너지 ETF에 속해 있는 여러 기업들, 뭐 다 아시는 그런 뭐 필립스 66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가장 큰 기업들, 엑슨모빌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럼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뭔가 하겠죠. 하고 있다라는 예. 거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돈이 되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사양 산업이고 없어질 산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살아남는 방향 자체가 꼭 전기차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뭐 유럽은 입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재생 디젤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전기차의 속도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증가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수도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을 살리는 방향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자본 비중이 큰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도 계속 늘리는 방향, EMP도 계속 늘리는 방향, 이런 재생 디젤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엑셀이라고 하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국내 기업에서 말씀드렸던 GS와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쪽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결국 뭐 전기차도 해야 되고 풍력도 해야 되고 태양광도 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좀
지구를 안전하게 좀 건강하게 보살펴주자라는 내용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뭐 단순히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기술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였던 바이오 디젤이었는데 이제는 재생 디젤이라는 명칭으로 뭔가 계속 물밑 작업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에너지 기업들의 다시 한번 변신에 주목해봐야 될 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좋습니다. 그 단석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오. 이게 이제 바이오 디젤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업력을 가지고 규모도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상장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시장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좋다, 투자할 만하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예. 실제로 이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또 시장에 파급력을 줄 것인가, 또 그 외에 이제 기존의 바이오 디젤 관련된 테마주로 엮였던 그런 여러 가지 중소형주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지고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기업 이름이 단석 기업? 단석 기업입니다. 네. 아직 뭐 IPO가 확정됐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IPO 시장이 굉장히 핫한데 혹시 또 그런 바람들을 단석 기업이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오늘 좀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XLE ETF, GS 그리고 네스트오일까지 다 같이 한번 움직임들을 장기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시그니처 김종효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